안녕하세요. 속보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달라지는 세제도와 정책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생활, 금융, 복지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근로제도 첫 번째, 최저시급 8,590원.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만 5,310원이며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일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일주일에 총 40시간 일하는 것으로 여기에다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개정 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데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날, 법정 공휴일은 사실 민간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적용 대상이 근로자, 즉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민간기업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 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만을 법정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심해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2020년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정했습니다. 단,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 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번째,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 개편. 기존 구직자, 재직자로 구분되었던 내일 배움 카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1에서 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외에도 지원 한도가 기존 200만에서 300만 원에서 300만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제도 첫 번째,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가 가져온 변화로 드디어 운전면허증도 모바일에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분기 중에 출시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업으로 구축되었는데요. 블록체인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없는 보안 시스템으로 구축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으며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시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운전면허 적성 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여권. 주민등록증과 여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은 위 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는데요. 위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추가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합니다.
또한 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내부에 인쇄하며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 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은 2020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여권은 기존 녹색 표지를 차용한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남색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재질과 속지 디자인 변경과 더불어 여권 번호에 영문 한 자리가 추가되며 내용과 사진을 레이저로 인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됩니다. 세 번째, 주류 광고 제한. 2020년에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됩니다. 또한 광고에서 직접 술을 마시면서 내는 캬와 같은 감탄사가 음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음주를 미화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특히 TV에서만 적용되던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의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 방송 등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또한 주류 광고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는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네 번째,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더욱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였고, 또한 등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으로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됩니다. 다섯 번째,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폐지. 새해부터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포장용 종이박스를 이용한 자율 포장대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마트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금융제도. 첫 번째, 부동산 중개료, 계약서에 미리 기재.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화 절차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으로, 또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되어 향후 부동산 중개료로 인한 분쟁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은 0.5%, 2억 원에서 6억 원은 0.4%, 6억 원에서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설되는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를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제도가 시행됩니다. 세 번째,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행. 현재도 동전 사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2020년부터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한국은행의 계좌 적립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휴대,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새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복지제도. 첫 번째, 육아휴직제도 개선.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방 육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는 점으로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통합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어르신들이 필요한 욕구에 대해 생활관리사에게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총 6가지이지만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새해부터 제공할 방침이며 사업 통합으로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원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소포TV였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새해 정책 잘 준비하셔서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